네, 2차 전지학인데 피곤해. 오늘 주가 때문에 피곤해하고 다 기대고 좀 졸아야겠습니다. 졸라 그랬는데 유창희 본부장님 들어오셔서 고만들자가 어서 오십시오. 좀 졸으시면 어떡해요. 퇴근하셔야 되는데. 침은 안 흘렸습니다. 네. 졸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 때문에. 그죠? 그렇죠. 조정이 좀 올 걸로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조정이 오니까 그죠? 또 떨리는데 뭐 조정 얼마큼 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부터 지금 얘기를 하면. 뭐 조정이 다들 예상을 했는데 조금 가파르게 좀 나온 부분들이 조금은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만 조금 본다라면 일단은 뭐 어쨌든 그게 뭐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연초 대비해서 거의 4개월 가까이 3개월 반 올랐죠. 증시가 올라왔죠. 올해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게 코스닥이라고 합니다. 코스닥이 뭐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쨌든 최근에 PER 기준으로 13배, PBR 기준으로 한 1배 언저리까지 올라왔고 코스닥은 PER 기준으로 한 19배, 그리고 PBR 기준으로도 한 2.4배, 2.5배 정도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한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 그래서 약간의 좀 과매수 권역에 있는 상황에서 또 조금 몇몇 종목군들, 특히 이제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었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증시가 좀 가파른 좀 되돌림이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 차트 하나만 제가 보내드린 게 있는데 이제 어찌되었든 이제 조정이라는 거는 계속 영원한 조정은 없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상승이 없는 것처럼 현재 구간이 어느 모습을 갈지가 좀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어쨌든 21선을 지금 이탈한 상황인데 작년 8, 9월 달 그리고 그 12월 달, 11월, 12월 달 그리고 올해 21선 그러니까 그게 반등이든 뭐든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주다가 이제 첫 21선을 이탈했을 때 어떠한 모양이 앞으로 그 전에 전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앞에 두 번째 원은 뚫고 내려갔고 그쵸. 두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지지하고 올라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약간의 첫 번째는 아예 반등이 없었고 두 번째는 반등은 줬지만 결국에는 강하게 다시 하락을 했고 세 번째는 이탈을 했지만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면서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2차 상승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앞에 두 번의 모습이냐 뒤에 세 번째 모습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조정은 내부적인 악재에 의해서 조정이 나왔다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중국 소비주들이 조정이 나온 거는 약간 중국 외교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표면화되면서 금요일 이번 주 월요일에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또 2차 전지도 어찌됐든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 조정이 나왔죠. 또 어제는 수급 때문에 뭐 매도 폭탄이 나와서 어저께는 또 SG증권에 뭐 확인된 건 없지만 여러 정도 그런 이슈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투자 심리가 안 좋을 때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것이고 이제는 외부적인 이슈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외부적 이슈가 있다. 일단은 뭐가 있어요?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 빅테크 실적 이건 저는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음 주가 FOMC 회의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국내 이슈로 하락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저는 뭐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외부 변수가 좋게 나와준다라면 70%가 아니라 100% 반영된 것이고 다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외부 변수가 조금 생각했었던 것보다 흔들림이 좀 크게 나온다라면 좀 2차 조정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등을 준다라면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금화. 그렇죠. 일부 현금화를 하고 나서 다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할게요. 2차 전지역이니까. 2차 전지는 뭐 조정이 좀 왔는데 오늘 대체적으로 밀렸지만 첨보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안 좋다고 해서 14% 급락했던가. 근데 사실
오를 때 첨보가 주도하면서 오른 것도 그래, 오른 아니에요. 것도 없었어요, 첨보는. 근데 네. 실적 안 좋았다고 날을 잘못 잡은 거지, 그쵸. 그죠? 떨어질 때 왕창 떨어지고. 그쵸. 그래서 항상 어쨌든 주도주 쪽에 붙어야 돼. 그쵸. 오늘 네. 뭐 에코프로나 이런 건 많이 안 밀렸어요, 그죠? 에코프로 BM은 좀 많이 밀렸고. 비염이 좀 밀렸고. 첨보는 사실은 좋게 보는 분들 많은데, 그죠? 네. 첨보, 만보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예? 그리고 첨보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첨보는 이번에 오른 게 없어요. 그러게요. 네. 실제 그러니까 그 작년까지 2차전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에코프로 BM, 뭐 LNF 그거 말고도 첨보라든지 후성이라든지 SKC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많이 올라왔고 LNF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작년 상반기라든지 여름까지 상승을 주도했었던 SKC라든지 후성, 첨보 이런 기업들은 오르긴 했는데 다른 장비주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혹은 다른 2차전지랑 비교해봤을 때는 오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좀 그 오른 것마저도 조금 오른 것마저도 좀 하락이 나온 상황에서 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번 실적도 엄밀히 따지면 뭐 2차전지 이런 쪽보다는 뭐 LCD라든지 뭐 다른 사업 부분들에 예.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이었기 때문에 일단 타이밍이 안 좋았다. 말씀하신 그러게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대비 좀 과도하게 오른 종목군들이 좀 있죠. 그리고 좀 언급하긴 좀 뭐하지만 어떤 회사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뭐 바닥 대비 한 10배 가까이 오른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도 막 이런 이슈 작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오를 정도 이슈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투기적인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른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림이 좀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하락이 났다 생각하고 있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일단은 그 대장주의 조정이 전체 시장을 좀 흔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그 신용 잔고가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가지고 20조가 넘어요. 예. 특히 코스닥만 10조 5천억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년 6월 이래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몇몇 이런 개별 종목군이 고점 대비해서 한 40, 많게는 한 50%, 적게는 30%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충격이 좀 나온다라면 또 반대 매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꼭 반대 매매가 시장이 코스닥이 이제 900포인트에서 한 7, 80포인트 빠졌는데 무슨 반대 매매냐 할 수 있겠지만 반대 매매는 그 종목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것이지 시장에 의해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원에서 뭐 2차전지 종목들 과열, 뭐 불공정 행위 있었는지 조사 뭐 해보자 이런 얘기도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쳤나요 오늘? 미쳤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침 10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라 그럴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플러스 한 3% 이상을 보여줄 수 없고 코스닥, 코스피 모두 강보합 정도 선이었거든요. 코스피는 한 0.2% 정도 상승이었고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강보합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공교롭게 또 하락을 좀 크게 가파르게 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추가적인 좀 하락이 투자 심리를 훼손시킨다라면 어찌되었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몰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특히 어저께 SG 사태가 오늘은 그 SG 관련된 그 종목군들 제가 다 봤는데 SG 창구에서 매도 나온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근데- 하한가 간 거 아직 근데 약한 거 많죠. 막 시가가 하한가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어제 물량 안 털린 게 오늘도 많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조정받을 때 그러면 좀 살만한 종목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네. 뭐 대성 하이텍이라든지 뭐 DNT라든지 조금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덜 오른 종목군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도 시세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지난주까지는 이게 조정이라는 게 특정 종목에 한해서 좀 조정이 나왔었던 것이지 전체적인 그 시장의 조정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어찌됐든 전체 시장에 대한 또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을 했을 때 좀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등을 했을 때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는 것이지 여기서 서로 반등을 들어가지 노리겠다 말자. 생각해서 어설프게 매수를 했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 그래서 매수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다. 분명히 좀 있으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올 텐데 그게 지금보다 높은 가격일 수도 있고 낮은 가격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는 때를 기다리자. 네. 관심주는 오늘 없다. 네.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거 보자 그러면 또 사게 돼. 그렇죠? 그래서 일단 지금 일단 2차전지 좀 홀드하고 네.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차전지역에서 2차전지 얘기했습니다. 아, 머리가 아픕니다. 2차전지. 네. 자, 그래도 답을 좀 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다음 역은 어딘가 이동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